3교시 마지막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시면 제가 50분까지는 꽉꽉 안 채워서 최대한 해볼게요. 잘못 열었네요. 빨리 하려고 하니까 더 빨리 안 되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 주차가 잘못됐네요. 우리 5주차인 거죠. 5주차 지금 로마차 3번의 무면허 의료행위지 적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로는 51페이지예요. 로마차 3번 무면허 의료행위지 적용해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요건은 첫 번째로 의료인이 아니거나 두 번째로 면허를 갖긴 했지만 면허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면허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고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이제 법원이 판단하게 될 텐데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첫 번째로 의료인 면허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먼저 볼 거고 두 번째로 확인한 사항은 그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면허의 허용 범위의 의료행위를 했는지를 확정하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돼야지 무면허 의료행위지에 해당이 되겠죠. Recording. 그래서 우리가 의료인의 유형을 첫 시간에도 봤어요. 좁은 의미의 의료인은 의료법상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좁은 의미의 의료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넓은 의미의 의료인은 의사 지도하에서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를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아까 얘기하면서 작업치료사를 뺐었었네요. 네, 작업치료사.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직역인 거죠. 아까 5개 직역만 얘기한 것 같아요. 인방물작, 치치 이렇게 배웠는데 두 문자로 네, 인방물만 얘기하고 바로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얘기한 것 같은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요 직역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그리고 의료법상 의료유사업자인 접골사, 침사구사 및 안마사까지 넓은 의미의 의료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처음에 확인을 해야 되고 의료 행위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의료행위라는 행위 차원에서 주체 차원에서 그리고 의료 기재 수단 차원에서 판단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의료 행위 차원에서는 그 행위 내용이 위험성 여부에 따라서 위험하면 의료 행위가 되고 위험하지 않으면 의료 행위가 안 된다라고 봤죠. 그리고 주체 차원에서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사용할 경우 생명, 신체나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공중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의료 행위가 될 수 있고 의료 행위가 안 될 수 있고 기재 차원에서도 기재 차원 행위에 사용되는 기기나 재료의 위험성 여부에 따라서 위험하면 의료 행위가 되고 위험하지 않으면 의료 행위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법원에 의해서 판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의료 행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일단 주체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교과서가 있으시면 53페이지에 주체 차원에서 의료 면허 첫 번째 판례가 이제 외국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해서 침수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고요. 두 번째 판결문 결정 판결을 보면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 자격 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 자격증을 가지고선 이제 침수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봤고 세 번째 판결은 주사는 의학상의 전문 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해야지. 그래서 의료법상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주사 사용할 수 있죠. 치과의사 선생님, 저도 저번 주 금요일 날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마취 주사 잇몸에 막 하죠. 의료법상 의료인들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간호조무사는 주사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주사가. 그래서 의료법상 의료인은 가능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주사 사용할 수 없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혈액 수혈 행위는 의사만 가능해요. 그 수혈 부작용에 대비해서 응급 상황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는 수혈을 할 수가 없어요. 피를 뽑는 체열은 가능하지만 수혈, 다른 사람 똑같은 혈액형 수혈하는 거는 의사만 해야지 간호사는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해줬다가 처벌받은 그런 판결들이 있거든요. 네, 97도 2812 판결인데 네, 그런 게 있고 54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 맨 위에 지공 40기운기 같은 거는 의료 기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암치료센터라는 상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돌등이 들어있는 스테인리스 용기를 가열을 해서 천과 가죽으로 덮은 이른바 지공 40기운기라는 찜질기구를 사용했다라는데 의료행위로 봤어요. 그래서 의료기재 위험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주체에 들어와 있지만 오른쪽에 55페이지 수단 의료기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판례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학력밖에 없는 치과병원 교수로 일했는데 매일 평균 20명 연인원 1,300명의 치과 환자에게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초진도 하고 발치 이빨 뽑는 거잖아요. 발치. 저 금요일날 썩은이 하나랑 사랑니 하나 두 개를 뽑고 와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막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못 먹어가지고 네 이제 좀 아프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발치 치과 의사만 해야 되잖아요. 네, 간호보조원 자격으로 이제 발치도 하고 주사도 하고 투약도 주사
간호조무사들도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진료행위를 한 경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치과 스케일링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안 하죠. 치과 위생사분들이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주체 차원에서 의료행위인지 여부 한번 봤고요. 행위 차원에서 판결문을 보면 벌침의 시술행위, 의료행위로 봤네요. 대법원 94도 89. 그리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 인체에 벌침, 쑥뜸 등의 시술을 했다면 의료행위로 본 판결이 92도 1892. 행위 중에서 행위로 봤을 때 또 주사 행위는 의료인만 해야 되고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하면 안 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55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눈썹이에요. 눈썹 또는 속눈썹 모양의 문신을 하여준 행위, 의료행위에 해당한대요. 그래요? 저도 이제 이거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불법 눈썹 문신 숍이 되게 많더라고요. 불법이에요. 피부과 가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지? 하는데 거기 가서 하는 게 더 예쁘다? 아니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인지 아는데 간단 말이야.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눈썹, 속눈썹 모양의 문신, 눈썹 문신 다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피부과에 가셔서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안전상으로. 모양은 좀 더 잘 안 나올지 모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재 차원에서 위험성 여부 판단에 따라서 크리스탈 필링기 부종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네요. 얼굴 각질을 제거해주는 피부 박피술을 시행하는 행위는 부정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돈을 받긴 했나 보네요. 그래서 부정 의료 행위로 받고, 크리스탈 필링기를 이용해서 박피하는 거. 박피술은 피부과 전문의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 다 위험성 때문에 이런 기재들은 다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겠죠. 두 번째 판례는 이제 프로페셔널 필링 포뮬러는 피부 박피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치료 약물로서 프로페셔널 필링 포뮬러를 사용해서 얼굴의 표피 전부를 벗겨내는 박피술을 시행하는 것은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행위로 판단을 했네요. 박피술을 왜 하죠? 피부가 더 좋아지나요? 거칠은 피부 한 껍질을 하면? 네. 하여튼 이 프로페셔널 필링 포뮬러를 이용하는 거는 의료 기재, 위험성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네요.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행위 차원에서, 주체 차원에서, 기재 차원에서 의료 행위 여부를 그 위험성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뭐 피부과 레이저 치료도 말씀드렸고 제모 레이저 치료도 다 피부과 전문의가 해야 되는 의료 행위가 되겠습니다. 면허 범위 확정을 보시면 의료법 제2조에 이제 제1항이 의료법상 의료인이 나와 있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그리고 제2항이 의료인 종별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서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서 의사 임무는 의료와 보건지도 임무를 가지고 있죠. 제1호. 그리고 2호에 보시면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국시에 이런 게 나와요.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뭐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잘못된 거 고르시오. 이런 게 국시 문제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쉽죠. 의사인데 막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 고르시오 이런 게 국시에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될까요? 중간고사? 네. 그리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그리고 4호가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임무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반영이 교과서에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가 몇 페이지에 바꾸세요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5호는 이제 간호사는 다음 과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라고 해서 과목은 환자의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임무로 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그리고 다호가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을 하는 게 간호사의 임무고요. 그래서 간호사는 가나다라 1, 2, 3, 4 시험 문제 내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과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간호조무사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네요. 네. 지휘감독 의무가 간호사한테 있어요. 간호조무사의 지휘감독 의무가. 그래서 면허 범위의 구체적 판단은 면허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많은 경우 결국 법원 등의 유권 해석에 의해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구체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의료행위인지 여부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고 면허 범위를 간호사 면허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치과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이런 것도 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하는 것이 면허 범위를 넘어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막 진짜 의료 소송 자체가 기본이 한 1, 2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피부과 의료 영역과 그리고 치과 의사 영역에 어떻게 보면 영역 싸움이 될 수 있어서 쉽게 판단하지 못했는데 치과 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 걸로 본 거죠. 대학 과정에 구강 아가면 외과라든지 이런 과목이 다 있고 보톡스 시술에 대한 것도 다 수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은 치과 의사도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던 거죠. 그런 것 같이 면허의 범위가 누가 갖고 있는 것이냐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법원이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법원 등의 유권 해석에 의해서 의료행위의 행위뿐만 아니라 범위까지도 다 국가에서 판단하고 있다. 위법성 조각으로 가기 전에 면허 범위에 대해서 그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면허 범위의 구체적 판단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 넘어설 수 있는 건지 조산사와 간호사의 면허 범위 그리고 조산사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이렇게 한의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이렇게 구분을 세 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교과서 59페이지 보시면 의사의 고유 업무로 본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인데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임상병리 검사는 다 양의사, 의사의 고유 업무로 보고 있고요. 환자에게 이제 주사하는 행위도 이제 의사의 고유 업무로 보고 있고 방사선사로 하여금 CT 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서 방사선 진단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의사의 고유 업무로 봤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동네 한방병원을 가면은 이제 한방병원 원장님이 이제 부모님하고 또 아시는 분이어서 가면은 이제 맥을 짚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맥을 짚어서 어디가 안 좋은지 어디 맥이 이거
잘 안 뛰는 거 보면 어디가 안 좋다 이런 걸 파악하셨는데 한참 이제 커서 가니까는 뭐 초음파 찍고 와요. 그래서 진짜 뭐 뇌가 안 짚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CT 기기 촬영하는 거는 의사 고유 업무로 보고 있고 한의사의 고유 업무로 보고 있는 거는 환자의 목과 어깨 주변에 이제 멍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어혈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목, 경추 등 부위에 건부항을 15분간 시술한 건부항을 뭐 한의사 고유 업무로 보고 있네요. 근데 양한방 이제 교차 업무 영역으로 본 거는 의사가 이제 침을 사용하는 것들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을 때도 뭐 이런 허리 같은데 이제 되게 조그만 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의 쪽에서도 그런 침들은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한의사 주사 사용하는 거 가능하고 와 세상 좋아지긴 했네요. 한의사 이제 어, 교차 업무 영역으로 청진기 사용하는 거 옛날에 막 맥을 짚고 했던 걸 청진기 사용하면 뭐 더 잘 확인할 수는 있겠네요. 물리치료기구도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로 한방물리요법 하는 것도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어요. 다음 60페이지에 이제 조산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부분에서 61페이지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조산과 인부, 해산부, 산육부 및 신생아인데 이게 법이 개정됐는데 앞에 법 개정한 거에는 이제 반영을 하셨는데 내용에 반영을 안 하셔서 이 부분은 세 번째 줄에 조산과 인부, 해산부, 산육부를 밑줄 그어서 없애시고 조산과 임산부예요. 임산부. 임산부 및 신생아 이렇게 고치셔야 되죠. 그래서 법 조문이 바뀌어서 간호사의 임무 범위가 인부, 해산부, 산육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임산부로 하나로 딱 바뀌어 있어서 그것만 고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조산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부녀자에 대한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조산사의 면허 범위, 무면허 의료 행위 된 거, 뭐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로 된 거, 뭐 이런 것들 법원 판결을 다 구분해 놓으셨어요. 다음으로 볼 거는 위법성 조각성이에요. 위법성 조각 가능성인데요. 위법성 조각 가능성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PPT를 보면서 할게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긴급피난 아까 형법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이렇게 5개가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예요. 법조문을 그냥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의료법을 띄워놨는데요. 형법을 한번 그냥 보죠. 어차피 형법적인 내용을 조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정당행위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돼서 불법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정당방위. 현재 부당한 침해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해서
이런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요. 부당한 침해요. 그래서 여기 정당방위가 있고 긴급피난이 있고 자구행위가 있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데요. 정당방위와 자구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예요. 그래서 부정대 정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민환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않은 경우예요. 긴급한 경우에 이제 피난하는 경우, 이거는 어, 부당한 공격이 아니에요. 부당한 침해는 이제 정당방위나 자구행위가 해당되는 거고, 긴급피난은 어, 정당한 행위를 피하는 경우가 이제 긴급피난이에요. 그래서 긴급피난과 정당방위를 구분하는 게 부당한 침해냐, 정당한 침해를 그거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긴급피난과 이제 정당방위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네,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하거나 그러니까 부당한 침해가 아닌 거예요. 긴급 피난으로 인해서 위법성이 조각 가능하거나 판례의 입장처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서 형법 20조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아서 불법을 구성하지 않으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요거죠. 그래서 긴급피난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우리 PPT로 넘어오면요. 공범 성립과 죄수의 결정이에요. 65페이지인데요. 65페이지 보기 전에 이제 위법성 조각된다라는 거 판결을 보면은 수지침 시술행위가 있어요. 수지침 시술행위 64페이지에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냐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수지침 정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서 위법성이 조각되는구나. 무면허 의료행위죄에 해당하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수지침 정도는 우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이 정도는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거지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 판결은 부항시술이에요. 부항 뜨는 거 알죠, 여러분? 그 뭐 유리 비커 같은 거 이제 살 훅 올라서 딱 떼고 나면 빨개지는 그 부항시술. 부항시술도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수지침 시술행위나 부항시술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서 위법성이 조각되는구나. 그거 아니면은 형법 제22조의 긴급 피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구나. 긴급 피난은 뭐 부당한 침해 아니라고 했어요. 네.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행위를 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구나. 65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공범의 성립과 죄수 결정이에요. 시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네요. 어떡하지? 어, 공범의 성립과 죄수의 결정 부분은 의료인일지라도 비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범은 될 수 있어요. 공범은 될 수 있다. 65페이지 의료인일지라도 비의료인 혹은 직역의 범위가 다른 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2번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인일지라도
비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범이 될 수 있고 의료인일지라도 직역의 범위가 다른 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범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은 판례는 비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의사의 교사범, 종범 뿐만 아니라 공동정범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형법 열어놓은 게 있어서 공범 부분이에요. 우리 법에서 공범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그리고 공범과 신분에 대해서 간접정범까지 공범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동정범은 정범이잖아요. 정범은 뭐 살인죄의 정범, 정범 그 행위를 한 그 죄를 범한 정범들인데 공범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학년 학생들 법이 바뀌었어요. 3, 4학년 학생들. 33조 공범과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앞에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방조범은 도와주는 범죄예요.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방조범은 도와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도와준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을 하고 종범은 정범의 형법다 강경된다는 거죠. 공동정범은 아까 은행강도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가 이제 공동정범, 특수강도에 대한 다 정범들이에요. 교사범은 누구를 시키는 거죠. 시켜서 하는 사람도 시킨 사람 그 범죄 행위한 사람과 똑같은 정범이에요.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한다. 종범은 이제 방조한 자, 타인의 범죄 방조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도와주면 종범이 되는데 뭐 소매치기인데 이거 너희 기특한 녀석들 그래 이거 내가 일본에서 갖고 온 이 칼인데 이거 한번 그면 싹 다 떨어져. 그래서 주면은 물질적으로 도와준 방조범이 되는 거죠. 네. 33조가 법이 바뀌었어요. 2020년 12월 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신분관계로 인해서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 앞에 3조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단 신분관계로 인해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를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러죠. 헷갈리죠. 그래서 33조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 앞에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을 규정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되게 쉽게 이해가 돼요. 엄마랑 아들이 공모해서 아빠를 살해한 경우에요. 그러면은 아들은 직계존속이라는 신분이 있죠. 그래서 아들은 직계존속이라는 지금 신분이 있는 거예요. 엄마는 직계존속 상관이 없어요. 신분이 없는 거죠. 엄마는 보통 살인죄예요. 사형 무기 5년 이상. 근데 아들은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분이 있기 때문에 사형 무기 7년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경찰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엄마랑 아들이랑 자수해서 왔는데 지금 아빠 죽였다고 해요. 그러면은 죄명을 써서 이제 법원 이제 넘겨야 돼요. 그래서 무슨 죄 해야 되는데 무슨 죄로 해야 되죠? 보통 살인죄? 존속 살인죄? 지금 33조를 보면 신분이 있어야 되는 범죄 존속 살인죄예요. 직계 존비속이라는 신분 관계가 있어야 되죠.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엄마가 가담한 경우에 신분이 없는 엄마도
30조, 31조, 32조 적용해야 되니까 공동정범이에요. 그래서 무슨 죄 이렇게 법원에 넘기려고 하면 경찰인데 이제 무슨 죄 해서 넘겨야 되는데 엄마 보통살인죄, 아들 존속살인죄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존속살인죄로 가야 되는 거예요. 33조에 의해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존속살인죄에 있어서 신분 없는 엄마가 가담한 경우에 신분 없는 사람도 존속살인죄의 공동전범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 죄명을 넘길 때 존속살인죄 공동정범 이렇게 넘겨야 되죠.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을 달리한 경우에 엄마는 신분 없어서 사형무기 5년인데 존속살인죄로 기소가 됐으니까 사형무기 7년이 되는 건데 신분 때문에 형이 지금 달라지게 된 거죠. 이럴 때 신분 없는 엄마, 존비속이라는 신분 없는 엄마는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기소는 존속살인죄로 공동정범으로 넘어갔더라도 신분 없는 엄마는 보통살인죄로 형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면 돼요. 엄마는 신분이 없고 아들은 신분이 있다. 33조 공범과 신분에 대한 이 조항은 공동정범으로도 가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존속살인죄에 있어서 신분이 없는 엄마가 가담한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도 존속살인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일단은 적용을 하지만 다만 그 형을 벌하는 거에 있어서는 신분으로 이제 경중이 나눠지기 때문에 신분 없는 엄마는 보통 살인죄 사형무기 5년으로 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가 쓰여졌을 때는 법원은 지금 무면허 의료행위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가능하다고 본 건데 지금 이상돈 교수님이나 김나경 교수님은 아니다. 그렇지만 무면허 66페이지예요. 무면허 의료행위죄는 의료면허라는 신분 요소를 통해 그 성립이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의사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근거가 형법 33조 본문에 의한 것인데 지금 형법 33조가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거는 2020년 12월 전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돼 있었죠. 전문 개정이 2020년 12월 8일 날 이루어진 거예요.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이거는 국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3조로 이렇게 바뀐 이상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그러나에서 세 번째 줄에 가로한 부분이 형법 30조, 33조 본문의 적용 배제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33조의 국법 적용 이것 때문에 된 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국법 33조에 대한 양가로 따옴표 부분은 이것 때문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지금 옳지 않은 근거가 된 거가 되죠. 그 전이었으면 이렇게 돼요. 33조가 지금 개정된 거대로라면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적용이 배제돼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33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쭉 지우시고 형법 30조와 33조가 본문에 적용이 배제되는데 그 이유는 결론은 똑같아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 없는 사람이 받는 거기 때문에 비의료인은 무면허 의료행위죄로 처벌을 받지만 의사는 그거에 대한 공동정범 공동정범으로는 공동정범으로도 아예 못 가는 거죠. 무면허 의료행위죄는 면허가 있으면 안 되니까 면허 있는 의사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똑같지만 그 근거가 33조 때문이 아니라 형법 30조와 33조가 처음부터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의료인은 될 수가 없죠. 면허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크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법학과 1, 2학년 학생들은 없더라고요. 저희 수업 듣는 학생 중에. 그래서 이 33조가 바뀌고 난 1, 2학년 학생들은 없어요. 여러분 법학과 학생들 다 3, 4학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공부했었을 때는 33조가 옛날 거 버전인데 지금 바뀌었어요. 2020년 12월 8일부로요. 그래서 그 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PPT 자료로 넘어와서 보면요. 그래서 판례는 우리 법조문은 뭐 공범의 형태를 뭐 공동정범, 교사범, 뭐 방조범 이렇게 봤지만 원래 범죄 참가 형태를 보면은 원래 정범은 원래 범죄를 저지른 정범은 간접정범, 공동정범 다 정범이죠. 합동범들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범죄에 대한 정범들이죠. 동시범도 마찬가지고. 공범이라고 할 거는 범죄 참가 형태에 따라서 공범이라고 할 사람들은 교사범하고 방조범밖에 없는데 우리 법조문은 뭐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정범도 공동정범에 넣어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축약해서 공동정범, 공범 이렇게 한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이 법 제정이 1953년도에 처음 제정이 된 거니까 범죄 참가 형태에 따라서 원래 정범과 공범을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게 옳은 구분 형태예요. 다음으로 딱 넘어가서 딱 보면은 딱 끝나면 딱 좋은데 안 되네요. 죄수를 보면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 면허라는 신분 요소를 통해 그 성립이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의사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이상돈 교수님이나 김나균 교수님의 견해예요. 그렇지만 법원 판례는 이 무면허 의료행위죄도 공동정범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게 더 판례가 더 옳은 건가? 뭐 학설이 더 옳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는 한데 무면허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면허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거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안 된다는 게 옳은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판례는 공동정범까지 인정하니까 뭐 그렇다네요. 대학교 1학년이었으면 뭐 와씨 대법원 판결 와씨 바이블 같은 거지 이랬지만 우리 뭐 달인들이잖아요. 대법원도 그냥 뭐 일이 많아서 법리가 올바르지 않은 그런 판결들도 있고 해요. KTX 여승무원 판결이라든지 어처구니 없죠. 네. 그래서 30조 공동정범 그리고 33조 법조문 보면서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3조가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조문을 대입을 해서 의료인, 비의료인 이렇게 해보면
이게 정반대가 되더라고요.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 신분이 없는 비의료인으로 성립되는 무면허 의료 행위죄에 대해서 신분 있는 의료인이 가담한 경우에는 신분이 있는 의료인에게도 30조에서 33조까지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반대잖아요. 유추금지죠.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을 무면허 의료행위죄에서 어떻게 공동정범 규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추금지가 뭐 예를 들어서 양을 처벌하는 규정을 어떻게 위반하면 한 거에 대해서 염소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없듯이 지금 무면허 의료행위죄를 신분 있는 의료인하고 신분 없는 비의료인을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정 거꾸로 된 상황이 돼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아까 존속살인죄 같은 경우와 정반대가 되는 상황이 돼서 여러분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 숙제 제가 잘 안 내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신분 있는 의료인, 신분 없는 비의료인 해서 적용을 해보면 이게 적용이 정반대로 돼서 33조 공동정범 이 규정을 사용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죄수의 결정인데요.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부정의료업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된 수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형법상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간이라든지 예전 뭐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 건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의 강간죄, 간통죄가 성립이 됐지만 유사한 이거는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뭐 아까 그 장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600건이잖아요. 2,600여 건의 개별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죄가 아니라 그 3년, 4년 기간 동안에 하나의 무면허 의료행위죄로 처벌을 한다라는 게 포괄일죄인 거죠. 그래서 어느 기간을 두고 그냥 무면허 이게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일죄로 보는구나. 그래서 죄수의 결정은 하나로 본다라고 하는 게 무면허 의료행위죄고 부정의료행위죄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더 일찍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 맞춰서 다행이네요. 저번 주에 좀 오버했죠. 네, 죄송해요. 그래도 딱 시간 맞춰서 끝나서 다행이고 다음 시간에는 의료기관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